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벤처브라더스의 이동엽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회사 소개를 앞서서 어떻게 창업을 하고 또 창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이 또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희가 좀 창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단 회사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회사 이름이 벤처브라더스다 보니까 이게 투자 회사인지 아니면 IT 기업인지 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벤처브라더스가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회사는 제조, 유통, 무역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초 처음에는 이제 플랫폼 회사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이제 지었는데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플랫폼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내가 플랫폼 회사를 해야지 또 이제 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봐야지라는 좀 시도도 많이 하실 거고 아이디어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사유들로 인해서 저희가 IT 기업에서 또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왜 제조회사가 되고 유통회사가 되고 궁극적으로 무역회사가 됐는지 그걸 한번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IT 기업을 처음에 만들고 나서 시작했던 것들은 저희가 병용건기약품에 대해서 매칭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좀 알려주고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이런 것들과 저희 이제 질병이 있을 때 먹는 약들 이런 것들과의 매칭 가능성을 통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 경증이 있을 것 같고요 중증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최근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건강기능식품들을 많이 먹으니까요 이게 내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병이랑 뭐 같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랑 같이 먹었을 때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증에 했습니다. 경증이라고 한다면 뭐 구토, 어지럼증,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같이 병용해서는 안 되는 약들하고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먹다 보니까 중증으로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들이 일으키는 발병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뇌질환, 뇌졸중, 뭐 심각한 경우에는 뭐 또 나쁜 그런 또 병까지도 또 얻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폭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더 높아지는 추세였습니다. 그 추세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현대화되고 사람들이 많은 약들을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게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시장도 있고 고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좋은 시장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가 투자를 들어갔고요. 병용건기약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발 기간도 저희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자체적인 인력이나 뭐 기술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자체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주를 맡기게 되었고 외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술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뭐 주방에 들어가서 저희가 창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주방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요리를 어떤 레시피가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메뉴가 짜장면이 나올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짜장면이 완료되는 시점만 계속 보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10% 됐나요? 20% 됐나요? 뭐 퍼센테이지로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70% 정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을 앞두고 나서 또 다른 뭐 난제를 좀 많이 부딪히고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개발비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불과 한 4, 5개월 만에 저희가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인건비로 쓰는 것도 있을 거고 개발비로 쓰는 것도 있을 거고 유지관리비로 쓰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러면 저희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앞두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게 사업화를 내가 지금 진행을 했는데 돈이 안 돈다, 매출이 안 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심각하게 많이 했습니다. 안 되겠다. 과감하게 이거는 이 사업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보관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 이제 브라더스다 보니까 그때 당시 초기 이제 창업자들이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희 코파운더 친구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뭐 중국도 넘어가 보고요. 베트남도 또 넘어가 보고요. 그래서 중국의 또 이웃 시장도 한번 가봐서 거기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좀 한국하고 이제 시장 가격을 또 비교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저렴한 제품들도 많았고, 이걸 한국의 최저가를 검색해보니 한국에서 팔았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제품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때도 짚어봐야 할 포인트들은 과연 이 공장에서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가격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한테 어떤 단가에 또 얼마나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무역 용어나 저희가 또 이제 제조 유통 용어에서 보면 최소 생산 수량이라고 해서 저희 통상적으로 MOQ라고 합니다. MOQ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생산 원가나 공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물건을 떼다가 팔아 보니까 엄청나게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유지가 되는 수준까지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국 쪽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택배도 한번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요. 또 저희가 또 물류 또 그때는 저희가 3PL 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택배도 싸고 택배도 이렇게 내보내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의 뭐 하루에 200건, 300건씩 주문이 들어오면 매번 택배 싸는데 거의 시간이 2-3시간 정도도 걸리는 경우가 좀 많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또 사업들을 또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무역이라는 걸 또 이제 저희가 플랫폼을 시작하다가 무역이라는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됐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유통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유통을 좀 하다 보니까 돈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근데 유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타가 오는 겁니다. 현타요? 이게 어떤 현타가 왔냐 하면 내가 이거 지금 사업을 하려고 나왔는데 장사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좀 사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거창하게 창업에 대해서 꿈을 꾸고 이게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고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현실과 이상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 캐시카우를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시작했던 무역과 유통이었는데, 유통을 하다 보니까 택배만 계속 싸다 보니까 하루가 금방금방 흘러가고 돈은 모이지만 이게 과연 저희가 한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규모의 경제라는 말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제가 100만 원 있으면 뭐 20%를 더 벌게 되면 120만 원을 버는 거고요. 뭐 당연히 200%를 벌게 되면 그거보다 더 수익을 많이 남게 되는 건데, 이 규모의 경제에서 가장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장에 뭐 1억을 투자했을 때 20%만 벌더라도 저희가 2천만 원 했을 때 수익을 벌겠지만, 뭐 1,000만 원 했을 때는 사실 뭐 20%의 수익을 본다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한 수익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신규 사업 부문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유통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히 이제 유통을 제가 사입의 개념, OEM에 대한 개념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40-50%에 대한 수익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유통을 진행을 하고 뭐 이제 저희가 위탁도 해보고 사입도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남는 마진율은 거의 평균적으로 볼 때 10%에서 25% 내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면 조금 더 양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는 기업 규모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소싱하는 규모도 좀 많이 늘렸고요. 저희 이제 벤처브라더스랑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한 200여 군데 정도 되고, 저희가 이제 유통하고 있는 제품들은 한 198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저희가 뭐 마진율이 예를 들어서 10%가 남든 5%가 남든 예를 들어서 걸어져 있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유통을 조금 더 큰 폭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이제 확대하는 측면에서 자사 제품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화장품도 계속 이제 저희 나름대로 독자 브랜드를 개발해서 내고 있고, 또 이제 애견 또 사료 같은 경우에도 또 저희가 또 애견 사료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유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번에 이제 유튜브 트렌드뱅크라는 것도 개설하게 된 이유가 나름대로 저희 그 벤처브라더스가 저희 초기에 고민했던 지점들을 어느 정도 노하우도 좀 알려드리고, 저희가 좀 상품을 소싱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공급도 좀 해드리고, 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항상 시행착오는 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도 저에게도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멘토 같은 분들이 딱 두 분 계신데 이분들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뭐 무역을 할 때는 어떻게 뭐 어떤 것들을 좀 짚어야 된다. 유통을 할 때는 또 어느 정도 마진율을 갖고 가져가야 된다. 또 제조를 할 때는 또 이런 그 마케팅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소고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이제 트렌드뱅크 내에서도 이런 재미난 정보와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꾸준히 저희 담당 MD들하고 좀 아이디어 회의를 할 것이고요. 이런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뭐 백화점 입점이라든지 대형마트 입점이라든지 드럭스토어 스토어 입점하는 데 있어가지고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저희가 또 폐쇄몰 입점하는 거 어떻게 이제 상품들을 소싱하고 수익화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유익한 채널로 좀 이제 나올 거고요. 또 제가 또 맡고 있는 또 다른 섹션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들이 요즘에는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재밌는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재미로만 그치지 않고 그 재미를 기반으로 수익화를 만들고 창업에 성공한 사례들도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좀 창의적인 생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 시장에서 트렌드를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채널로 거듭날 테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